중국에 가던 비중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포지션을 엄청 늘렸다는 거고요. 그런데 유럽과 북미 시장의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고마진의 비싼 제품을 파는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목요일. 벌써 지금 이제 10시가 다 돼갑니다. 많은 분들이 투표해 주셨던 HD 현대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사람들의 기대값, 멀티플이 엄청 내려와 있고요. 그런데 기대값 내려온 것만큼 회사의 실적이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물론 1분기 실적은 상당히 많이 깨졌지만 연간 실적이 그렇게 깨지는 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도 엄청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이익에 대한 기대값 내려온 만큼 실제 이익이 그렇게 막 박살나냐, 그런 상황도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전체 건설기계 판매량은 작년에 55만 1000대로 엄청나게 호실적을 나타냈고, 올해 51만 7000대로 소폭 감소할 거, 한 자릿수 감소를 예상하는데, 이게 감소세가 유지되면 모르겠는데 다시 내년에 52만 9000대, 26년에 역대 최대치인 59만 5000대로 시장은 계속 회복될 거로 보여요. 글로벌 건설기계 판매량이 올해 소폭 감소하지만 내년, 내후년에 모두 개선될 거라 보고요. 중요한 건 중국에 대한 핵심은 매출 비중을 낮추는 대신에 훨씬 고마진의 유럽과 미국 선진국 매출 비중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건설기계도 HD 현대 인프라코어, 그 다음에 HD 현대 건설기계가 과거의 옛날 HD 제뉴인이라고 하는 통합 플랫폼을 25년도에 본격적으로 쓰면서 엄청난 원가 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새 재미난 거는 미니 굴착기가 단순히 취미를 넘어서 귀농하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니 굴착기가 국내에서도 엄청나게 인기가 좋고 잘 팔리고, 심지어 현대 인프라코어 디벨로는 홈쇼핑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홈쇼핑 광고까지 하고 있어요. 디벨로는 유럽 시장 노린다. HD 현대 인프라코어 수소 연료 전지 중장비로 유럽을 공략한다. 1조 1573억, 영업이익 928억, 1분기 실적 이익에서 상당히 부진했죠. 그런데 한국은 인구 14억의 인도 건설기계 시장에서 일본을 턱 밑까지 추격했다. 이거는 사실은 HD 현대 건설기계 주력 얘기긴 해요. 근데 같이 보셔야 돼요. 신성장 엔진 아시아뉴스에 따르면 인도서 중장비 시장 개척한 HD 현대가 도로, 항만, 인프라 건설 급증한 거에 최대 수혜를 보고 있고요. 수요가 늘고 있고 재고가 일주일 분량밖에 없을 정도로 딸린다. 부품 물류비도 줄어들면서 가격 경쟁력도 생겼고요. 인도의 푸네 공장은 가동률이 94.3%로 글로벌 공장 중에 가동률 압도적인 원탑이고요. 생산량 10%는 심지어 중동 등에 수출을 한다. 인프라 위축에 중동 전쟁까지 겹쳐서 건설기계 불똥 터졌고, HD 현대나 두산버켓은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선반영돼서 많이 빠진 측면이 있다. 건설기계 계속 불황이 씨름하고 있지만 조영철 HD 현대 인프라코어 사장은 중대형 중심으로 수익성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했고요. 매출액 3개 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실적 부진은 있지만 목표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업황 부진에도 레포트에 따르면 견조한 실적을 유지할 거라고 하고요. 신한투자증권은 HD 현대 인프라코어 중장기 성장성은 명확하다. 상반기 불안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낮은 기저효과 때문에 실적이 좋았고, 올해는 그거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개선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1분기 실적이 안 나온 거죠. 다만 25년과 26년에 원자재 가격, 지금 구리 가격까지 최고치에 올라갈 정도로 원자재 가격 인플레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7월 달로 미뤄지긴 했지만 결국 금리는 인하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고 중동발 재건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건설기계 장비가 앞으로의 상황은, 업황은 좋아질 일만 남은 거죠. 원자재 인플레 지속될 거고, 금리 떨어질 거고, 우크라이나 중동발 재건 수요가 있으니까요.
칠레 광산 장비 시장에서 입지를 넓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K건설기계 북미하고 신흥시장 앞세워 성장 가속 페달. 자, HD 현대 인프라코어 4,182억, HD 현대 건설기계 2,572억, 두산박해 1조 4천억. 이거 다 합쳐서 작년에 기저효과는 있었지만 세계 회사의 영업이익이 2조를 넘겼습니다.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실적이 선방한 거죠. 그런데 올해는 아까 글로벌 건설기계 전체 굴착기 판매량이 한 자릿수로 소폭 줄어들 거로 예상됨에 따라 일종의 약간 실적 우려가 있는 거죠. 그게 1분기 실적으로 반영이 된 거고요. 1분기 판매량이 555대로 중국 시장에서 28% 좀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올해 4조 8천억을 잡으면 건설기계 쪽이 73%에 3조 5천억이고요. 강점은 두산 인프라코어 시절부터 엔진을 75% 이상 내재화했다는 거고요. 이 두산 인프라코어 때부터 이 강력한 엔진 내재화가 아마 이제 그룹사가 된 HD 현대 건설기계 쪽으로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엔진 쪽은 매출은 1조 5천억이고 비중으로 치면 매출 비중 27%입니다. 건설기계는 굉장히 글로벌로 매출이 다양화되어 있는데요. 건설기계 쪽 3조 5천억을 매출을 보면 신흥국과 한국을 합친 매출이 50%를 차지하고 1조 8천억을 예상하고요. 북미하고 유럽 쪽이 37% 매출 비중에 1조 3천억을 예상합니다. 중국이 한 4,500억, 많이 줄었죠. 중국의 비중을 극심하게 낮추는 대신 신흥국하고 북미 유럽의 비중을 높였고요. 중국이 13% 비중으로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글로벌 매출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 대형 타입이랑 휠 타입으로 고가로 믹스가 개선되면서 이 대형 쪽에서 재작년에 56%였다면 올해는 70%대까지 대형 타입 매출이 늘어날 거로 보이고요. 상당히 마진이 좋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3,600억, 올해 1조 5천억, 내년에 1조 5,500억으로 일단 엔진 쪽 매출은 비중 크진 않지만 꾸준히 늘어날 거로 보이고요. 건설기계 쪽은 작년에 3조 5천억에서 올해는 비슷한 수준이고 내년에가 3조 8천억 정도로 두 자릿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900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건설기계가 2천억 정도 53%를 차지하고 엔진이 47%인 1,800억을 예상을 하는데 건설기계 쪽은 영업이익이 올해 작년에 2,660억에서 상당히 많이 좀 감소를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25년도에 2,300억대로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진 쪽은 영업이익이 계속 좋아져요. 엔진은 1,500억대에서 올해 1,800억, 내년에 1,900억대 이상으로 영업이익 사이즈는 계속 커지는데 비중 자체는 45% 정도 수준을 유지할 거로 보이고요. 압도적으로 엔진이 영업이익률이 좋습니다. 영업이익률 올해 8% 예상하는데 건설기계가 5.7%라면 엔진은 12%대에 상당히 건설기계랑 2배 넘는 영업이익률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고 엔진 사업부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올해 8%대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에는 신흥국하고 한국 모두 긴축 여파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지만 북미하고 유럽 이 금리 인하 대기 구매 지연 수요도 있었기 때문에 북미나 유럽 쪽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대기 수요 때문에 하반기에 좋아질 거로 보이고요. 매출이 10% 빠졌고 영업이익이 39% 빠졌는데 비용단에서 깎아먹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판매 감소분이 657억이 전년도보다 빠졌고 개발비, 인건비 같은 고정비가 전년 대비 130억이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로는 598억 정도 마이너스 감소폭이 있었고요. 이익률은 88% 정도로 상당히 선방한 편인데 엔진 쪽에서 아까 12% 넘는 영업이익률이 나왔고 건설기계가 전반적인 시장 침체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건설기계 쪽 중에 신흥시장이 17%로 부진했고 근데 그 신흥시장 중에 중동하고 남미 쪽에 물류 차질 문제가 있었고 이 CIS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쪽에 딜러 교체로 이건 일시적으로 단기 공백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북미 시장에서 13% 성장이 나왔고 유럽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9% 감소했지만 동유럽 쪽에서 95%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코나 폴란드 이쪽에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중국은 7%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신제품이 나오고 있고 교차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딜러 프로모션을 지원하면서 북미하고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고요. 그게 드라마틱하게 전체 전사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하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진은 산업 엔진이랑 산업용 엔진이랑
방산 엔진이 둘 다 고르게 좋아지고 있고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은 여전히 지속 중이고 미국 금리 인하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딜러의 재고가 1분기부터 드디어 줄어들고 있고요. 중국 시장, 한국 시장, 신흥국 시장 회복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이 금리 인하 지연에 따른 재고 부분도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업황 자체가 회복 국면에 있다는 거고요. 엔진은 이 고유가에 따라 발전기 쪽 수요, 발전기 엔진, 데이터 센터 수요가 모두 증가하고 있고요. 방산 쪽은 K2 전차 인더분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방산 엔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생각한 사업계획 목표는 올해 매출 5조 전년 대비 7% 늘어나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 늘어난 4,450억에 영업마진 8.9%로 회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드디어 딜러 재고가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유럽하고 북미 모두 해당됩니다. 자원국들의 채굴 업체들의 설비 투자가 정점이 돼서 신흥국 쪽에 상당히 매출이 줄어들 거냐는 우려가 있고 이게 25년까지 지속되는 거 아니냐 그런 리스크 요인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 30% 이상을 배당을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까지 있습니다. 이 HD 현대인프라코어의 핵심은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고 글로벌 지역을 믹스하고 있답니다. 업황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견조한 실적이 가능한 게 이게 핵심입니다. 과거에 중국에 집중했는데 중국이 업황이 악화되면서 고정비 커버가 불가할 정도로 시장이 나빴는데 그거를 신흥시장과 선진시장을 비중을 4까지 늘리면서 신흥국 6, 선진국 4로 선진 비중이 올라갔고 이거는 비싼 단가가 올라가고 물량도 커지는 PQ가 모두 증가하는 효과고 신흥시장 내 중국을 감소한 거를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 중앙아시아 쪽으로 지역을 상당히 분산하면서 글로벌 국가 다변화를 진행했습니다. 엔진은 방산 비중도 확대됐지만 HD 모기업 캡티브 수요가 꾸준히 다시 안정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북미 가스 발전기 엔진이 오일 가스 필드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마이크로 그리드 골고루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스 발전기에 들어가는 엔진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가격까지 인상 효과를 누려서 이 엔진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은 15.2%까지 최대치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는 국민연금이 9.2%나 들고 있는 상당히 우량한 회사고 하반기는 중국 시장까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 굴착기 수출이 감소했는데 전체 한국산 굴착기가 작년에 8.7억 달러에서 올해 42%나 엄청나게 많이 감소했죠. 그 부분이 건설기계 전체 주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돼서 상당 부분 주가가 반영이 됐고요. 튀르키예만 증가했고요. 미국은 43.8% 1분기에 감소했고 벨기에 32.9%, 러시아 63.4%, 사우디 55%, 다 대부분 반토막 이상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중국 굴착기 내수 판매량은 26,451대로 이 중에 우리 HD 현대인프라코어가 554대를 판 거고요. 작년에 비하면 8.3% 중국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엔진을 70% 이상 사용해서 내재화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원가 절감 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요. HD 현대건설기계가 대형의 강점이 있다면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소형의 강점이 있었는데 이 대형 소형 구분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제 HD 현대건설기계도 중소형 쪽에 같은 플랫폼을 쓰고 같은 부품을 쓰면서 중소형에 대한 포지션이 확대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마진의 고단가의 중대형 쪽의 매출 비중이 아까 70%까지 확대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HD 현대인프라코어도 중대형과 소형 쪽 모두 절대 강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 중대형 비중이 증가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판매량이 줄어도 비싼 중대형 비중이 늘어나면 매출 감소폭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와, 미니 소형 쪽이 50%가 넘었는데 이제 3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인도네시아나 브라질 PDC라고 해가지고 부품 공급센터 설립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개선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도 있지만 북미 대기 수요가 증가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요. 중국 판매가 회복돼야 되는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신흥시장이 역성장하는 것을 북미하고 유럽 선진시장에 집중하면서 선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소형의 강점이라면 HD 현대건설기계는 대형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주주 환원 측면에서 2억만 주의 주식수로 1억 9,300만 주로 3.4% 감소하고 25년부터 약 3%의 주식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배당 수익률인데요. 배당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측면을 보고 있고요. 26년까지 지금 1조 합병한 이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 이게 옛날 현대 제뉴인인데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에 관련돼서 이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을 통해 통합된 부품망 300개가 넘고요. 구매 통합된 게. 그리고 이 현대 건설기계 토지를 이용해서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유럽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고요. 당장 25년에 현대 건설기계하고 통합 플랫폼 출시되고요. 그 다음에 엔진 쪽에 아까 방산이랑 데이터 센터 다양한 이 엔진의 어플리케이션 확대로 중장기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 따르면 23년 말까지 피해액이 1,520억 달러서 이 재건하고 복구하는 데 필요한 재정 규모만 4,860억 달러고요. 이 중에 주거, 교통도로, 철도, 산업만 2,220억 달러가 필요하고 10년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종전되면 재건하고 복구하는 거 관련돼서 현대 인프라코어 쪽 유럽 매출이 연간 3천억씩 추가되는 구조고, 이거는 현대 건설기계도 마찬가지로 연간 3천억씩 매출이 추가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워낙 영업이익률 좋았기 때문에 소폭 감소하는 측면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건설기계 쪽에 중대역적 포지션이 늘어나고 마진이 안 좋은 중국보다는 유럽이나 북미 쪽 포지션이 계속 늘어나면 당연히 이익률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고 2분기 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거로 보이고요. 엔진 쪽은 15%에 가까운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부분 영업이익률 올라가는 폭은 줄었지만 15%대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건설장비 이 PPI 지수, 변압기 지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건설장비 PPI 지수도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 국면이 있고요. 중국 월간 굴삭기 시장도 드라마틱하게 감소하다 이렇게 큰 폭의 증가세를 회복되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엄청나게 영업이익률 좋았다가 25년 역대 최대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중국의 포지션이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북미하고 유럽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를 보고 있고요. 북미, 유럽만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고 신흥국이나 한국도 늘어나면서 북미와 신흥국에서 상당히 글로벌 매출 지역이 다변화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설 부분 연간 지역별 매출이고요. 여기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 상당히 이렇게 드라마틱한 큰 개선세가 나온다는 거고요. 분기 매출로 보아도 북미하고 유럽 쪽, 그 다음에 신흥국 쪽 모두 지금 커지고 중국 비중만 엄청나게 요렇게 크게 중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가 중국 비중을 드라마틱하게 줄였다. 그 다음에 중국 굴착기 판매량 8.3% 1분기 줄어들 때 현대 인프라코어가 27.6%로 엄청나게 줄었지만 이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 대신에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앙아시아 그리고 다른 인접 아시아 쪽에 매출 비중을 늘렸다는 거, 특히 고마진의 고단가 북미하고 유럽 쪽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신흥시장 매출이 50% 후반까지 늘어났다는 거고요. HDI가 HD 현대 인프라코어인데 신흥시장에서 1.7조에서 2조 2천억까지 성장했다는 거고요. HC2는 현대 건설기계입니다. 그래서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신흥시장에서 2조 2천억까지 매출 성장하면서 매출 비중도 50% 후반까지 올라온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건설기계 쪽에 캐터필라, 고마츠 이런 회사들 상당히 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글로벌 경쟁사들 만큼의 주가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HD 현대 건설기계, 두산 박해,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주가가 좋았다가 1분기에 실적이 상당 부분 깨지면서 분기 실적 일회성 요인 부분이랑 사실은 아까 이 채굴국, 신흥국에서 역성장 나온 부분이 상당히 주가에 부담이 돼서 사실은 굉장히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나왔습니다. 아까 고점 대비 40% 넘게 빠졌고요. 다만 신흥국에서 부진한 부분, 중국에서 부진한 부분은 북미나 유럽이나 중앙아시아 쪽에서 충분히 벌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1분기 실적 빠진 것만큼의 주가는 상당 부분 저는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포함한 건설기계, 전력기기 최근의 수익률 현황을 보면
전력기기랑 좀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부터 DY 파워는 건설기계 쪽에 다 모두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이고요. HD 현대 일렉트릭부터 효성중공업은 평균 수익률이 100%에 넘을 정도로 다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HD 현대 인프라코어 최근에 1월달 대비해서 아직도 마이너스, 두산바켓만 11.7%, HD 현대건설기계도 5%밖에 수익이 안 나면서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고, 진성TC, 대창단도 다 마이너스고요. DI파이어 7% 수익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극명하게 전력기기 쪽과 건설기계 쪽은 수익률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주가 측면으로는 HD 현대인프라코어, 두산바켓, 그 다음에 진성TC, HD 현대건설기계 모두 고점 대비 지금 평균적으로 내보면 거의 30% 넘게 빠졌기 때문에 이 HD 현대인프라코어, HD 현대건설기계는 40% 넘게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좀 충분히 생기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올해 6배, 내년에 5배까지 떨어지고요. 두산바켓, HD 현대건설기계, 진성TC, DY파워 다 합쳐도 가장 밸류에이션이 싸고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HD 현대인프라코어가 밸류에이션이 가장 쌉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은 진성TC 다음으로 높고요. 영업이익률 보시면 두산바켓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HD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8.3인데 엔진의 비중이 커지면 이거 두 자릿수 나올 가능성 매우 높고요. 엔진은 아까 마진율이 15%까지 나오는 상당히 좋은 마진이고요. 두산바켓은 13.2% 증가했지만 HD 현대인프라코어는 마이너스 2%, 다소 매출이 소폭 줄었지만 올해 매출 성장률은 현대인프라코어가 가장 좋을 전망이고요. 내년에 매출 성장률은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가 좋을 전망이고 23년도에도 현대건설기가 좋았지만 올해 실적 감소폭은 현대인프라코어가 훨씬 실적 선방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영업이익 증가폭도 현대인프라코어가 현대건설기계보다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매출과 이익에 줄어드는 그러니까 줄어들 땐 덜 줄어들고 늘어날 땐 더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게 현대건설기계 쪽보다는 HD 현대인프라코어여서 영업이익률 지표, 매출액 증가율 지표, 영업이익 증가율 지표로 봐도 현대인프라코어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실제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올해는 4조 8,172억에 영업이익 4,008억 정도를 예상하고요. 내년에는 드디어 5조대 매출에 영업이익 4,500억대를 예상합니다. 현대건설기계는 매출은 올해는 3조 8,800억대에서 내년에 4조 1,000억대, 영업이익은 2,400억대에서 2,600억. HD 현대건설기계보다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영업이익률 사이즈가 2배 이상 월등히 큽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차이는 보시면 HD 현대건설기계 1조, HD 현대인프라코어 6천억. 근데 영업이익은 2배 차이 나니까 HD 현대건설기계가 싸다기보다는 HD 현대인프라코어 시총이 최소한 2조는 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영업이 2배 넘게 차이 나니까.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최근에 이제 수급 현황을 보시면 다시 8,000원이 깨진 이 7,000원대 가격대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 순매수 중에서도 단타성 물량 금투 외에도 보험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기타 법이라든지 장기성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봤을 때 지금의 가격대는 HD 현대인프라코어 1분기 실적 깨졌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이 크게 깨진 부분이 없다고 보고 북미 쪽 부분 만약에 전쟁 관련된 재건까지 반영되면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25년도에 적용되는 통합 플랫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거는 원가 절감 이런 부분이 다 맞물려서 가격대가 매력 있다고 보고 외국인과 기관에 이제 동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고 있고요. 개인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어서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 현황은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일봉인데 일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대, 요 가격대 9,800원대, 12,800원대.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 이 박스권 가격을 나타냈고 이거를 이제 막 돌파하려는 그 상황 중에 있다. 확실히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 근데 거래량이 너무 안 실려서 아예 지금 여전히 관심 받기다. 확실히 거래량이 실려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월봉입니다. 월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대는 요 가격대, 요 가격대인데 월봉상의 최근의 지지 가격대에 지금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가격적으로는 매력적인 구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꺾이는 부분, 그리고 작년 실적 대비 기저효과를 얼마나 주가에 반영이 됐냐 여부를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D현대인프라코어의 핵심 내용은 중국의 과도한 비중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포지션을 엄청 늘렸다는 거고요. 그런데 유럽과 북미 시장의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고마진의 비싼 제품을 파는 거고요. HD현대인프라코어가 잘하는 거는 소형, HD현대건설기계 잘하는 거는 대형인데 소형과 대형을 둘 다 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 HD현대그룹으로 다 합병이 되면서 HD현대건설기계가 잘하는 장점 대형 쪽을 HD현대인프라코어가 흡수해서 HD현대인프라코어의 소위 말하는 약점인 중대형 쪽의 매출 비중이 70% 이상 커졌다는 거고요. 그만큼 제품군이 다변화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북미하고 유럽에서 잘하면서 거기다가 심지어 CIS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물량까지 커지면서 중국 비중 낮춘 거를 엄청나게 글로벌 지역을 다변화했다. 세 번째는 HD현대인프라코어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중동에 대한 재건 수요를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이 중동 재건 수요가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재건만 관련돼도 당장 만약에 전쟁이 종식되면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인프라코어 모두 연간 매출이 3천억 이상씩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조적으로 이 자원 채굴국 관련된 부분이 신흥국 자원 채굴 관련돼서 정점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주가에 반영됐고 기사에서 봤듯이 HD현대인프라코어도 칠레 광산장비 시장에서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흥국에 줄어드는 부분을 다양한 글로벌 국가의 소위 말하는 광산장비 쪽 시장으로 넓히고 있다는 거고요. 네 가지 조건이 다 지금 만족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되는 부분, 원자재 인플레이션 부분, 그 재건 기대감, 작년 하반기에 낮은 기재 효과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어느 정도는 충족이 돼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일시적으로 깨지는 우려는 있겠지만 그 실적 깨지는 폭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적을 거고요. 그 부분을 25년도, 26년도 실적 개선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대에서 다시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사람들의 기대값이 엄청 낮아진 만큼 실적이 박살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전력기계, 건설기계 다 큰 틀에서는 인프라인데 전력기계와 건설기계의 이 수익률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그걸 조금 줄이는 과정 중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D현대인프라코어는 2분기에 실적 나오면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현대인프라코어, HD건설기계, 두산 바켓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시려면 당연히 실적이 올해 다 깨지는데 그 중에 어디가 유일하게 좀 안 깨지는지 그 여부, 그 다음에 글로벌 국가 중에 좀 굳건한 지역,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의 포지션이 어느 회사가 더 높은지, 그리고 중형, 소형, 대형 중에 마진이 좋고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제품 포지션이 큰지, 중국이 리스크가 많은데 중국에 대한 비중이 낮은지, 그리고 장비의 매출 그 제품이 다변화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사실은 북미, 신흥시장, 그다음에 제품 다변화 모두 잘하고 있는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건설기계 쪽에서는 탑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2분기 실적 나오면 또 업데이트 꼭 해드릴 거고요. 네, 장시간 동안 HD 현대 인프라코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